안녕하세요. 뼈 튼튼해지라고 칼슘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좀 황당하죠? 오늘은 바로 이 기묘하고도 아주 중요한 현상, 칼슘 패러독스의 비밀을 하나하나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릴까봐 걱정인데 혈관은 반대로 칼슘이 쌓여서 단단해질까봐 걱정해야 한다니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모순적인 상황을 바로 칼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역설이죠. 칼슘이 꼭 가야 할 뼈에는 가지 않고 절대 가서는 안 될 혈관에 엉뚱하게 자리를 잡는 마치 칼슘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게 왜 절반짜리 정답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뼈가 약하다. 그럼 당연히 칼슘을 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공식이 왜 틀렸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저 멀리 우주, 나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나사에서요, 무중력 공간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의 뼈가 약해지는 걸 막으려고 칼슘 보충제를 잔뜩 줬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는 계속 약해졌죠. 왜냐면 칼슘이 뼈로 가라는 신호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해결책을 찾았죠. 바로 운동, 저항밴드 같은 걸로 뼈에 지금 힘을 받고 있어 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마법처럼 칼슘이 뼈에 착착 붙고 뼈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칼슘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야, 내 자리는 바로 여기, 뼈야! 라고 콕 집어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운동인 겁니다. 자, 운동이 첫 번째 신호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사실 칼슘은 혼자서는 절대 제 역할을 못해요. 항상 같이 움직이는 어벤져스 같은 팀이 있거든요. 저는 이들을 해결의 열쇠 3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파트너는 비타민 K2, 바로 우리 몸의 교통경찰입니다. 혈액 속을 어슬렁거리는 칼슘을 딱 붙잡아서 이봐, 넌 여기 있으면 교통체증 일으켜. 네 자리는 저쪽 뼈야 하면서 뼈로 정확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혈관에 불필요한 칼슘이 쌓이지 않게 막아주니 정말 중요한 경찰이죠. 두 번째 파트너는 균형 조절자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이 혼자 너무 흥분해서 막 폭주하는 걸 막아주는 친구예요. 이 둘은 마치 시소 같아서 항상 균형이 맞아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소가 한쪽으로 확 기울면서 칼슘 패러독스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타민 D, 바로 문지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슘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 바로 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문지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칼슘을 먹어도 그냥 몸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파트너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 교통경찰 비타민 K2는 청국장이나 나터 같은 발효 음식에 아주 많고요. 균형 조절자 마그네슘은 시금치 같은 잎채소나 아몬드에 풍부해요. 그리고 문지기 비타민 D는 뭐니 해도 햇볕이 최고고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소들의 팀워크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현대과학이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기 훨씬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뼈 건강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신주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뼈의 문제를 단순히 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장의 건강 상태와 연결해서 본 거죠. 정말 놀라운 건 현대의학에서도 신장이 바로 그 문지기,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냈다는 사실이에요. 옛 지혜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서양의학이 집 지을 벽돌, 칼슘이 부족하네라고 본다면 한의학은 애초에 집을 지을 땅, 그 토대, 신장의 기운 자체가 약해졌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재료를 채우는 것과
아예 무너진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 이건 정말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뭔가를 계속 채워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져서 뼈가 스스로 다시 힘을 되찾고 재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양의 영양학과 동양의 지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통합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일단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K2랑 D가 풍부한 달걀과 요거트를 먹고요. 점심엔 K2의 왕, 청국장 찌개를 먹는 거죠. 오후에 출출할 땐 마그네슘과 K2를 보충해줄 아몬드와 치즈, 저녁엔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생선과 나물. 어때요? 이렇게 하루 식단에 해결의 열쇠 3인방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토대를 다지는 지혜도 활용해 봐야죠. 전통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고 알려진 약재들로 차를 끓여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구기자는 기력을 북돋아주고 숙지황은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또 우슬, 두충, 속단 같은 것들은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모든 이야기를 딱 3가지 실천 전략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스마트하게 먹기. 칼슘의 새 파트너를 꼭 기억하세요. 둘째,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뼈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주세요. 셋째, 내 몸의 근본 다지기. 몸의 기초를 흔드는 담배나 과음은 피하고 내 몸의 힘 자체를 기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뼈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요? 그냥 금이 간 곳에 시멘트만 바르고 있나요? 아니면 건물의 근본적인 토대 자체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뼈의 미래는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